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암 치료 중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인 내장지방을 제거하는 식품에 대해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장지방이 암을 치병하시는 환우님들께 위험한지, 그리고 일반 지방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콕 집어서 내장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1편에서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전편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설명드리면 네 번째 식품은요, 식물성 단백질의 항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두부입니다. 이 두부에는 대두,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재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 오키나와 지역 주민들은 하루 평균 50g 이상의 두부를 섭취하면서 장수와 낮은 암 발병률을 자랑해 왔는데요. 실제로 이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은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두부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참고로 두부도 종류별로 장점이 있는데요. 부드러운 연두부의 경우 소화 흡수율이 95%로 암 환자의 체력 회복에 적합하고, 또 반대로 단단한 네모난 두부는 칼슘 함량이 2배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원문에는 크럼블 두부튀김이나 여러가지 두부 요리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한국인의 경우 이 두부를 자주 섭취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 두부 요리가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로콜리와 두부를 올리브유에 같이 볶아서 깨소금을 뿌려 먹고 있습니다. 두부에서 콩비린내가 난다고 싫어하는 저희 남편도 그렇게 만들어주면 잘 먹더라고요. 다만 주의해야 하는 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고 계신 갑상선암 환자분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으신 분의 경우 두부를 포함한 이 콩 관련 식품 섭취를 좀 줄이거나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진 식단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다섯 번째는 바로 하루 한 줌이 암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견과류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하루 아몬드 30g, 약 23알 정도의 이 견과류 섭취가 비타민 E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을 제공해서 세포 재생과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견과류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몬드의 경우 DNA 손상 방지 효과가 있고, 호두는 함유된 식물성 오메가3가 이 염증을 50% 감소시킨다는 하버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브라질 너트는 한 알에 이 셀레늄 하루 필요량 100%가 함유되어 있어서 이 면역세포 활성화 효과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마트 가면 노브랜드 견과류 팩에 담겨져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하루에 한 봉지씩 먹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견과류는 이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한 봉이 들어있는 정도의 양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섭취하시면 실제로 연구에서 아몬드를 간식으로 섭취한 그룹은 다른 간식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복부지방이 무려 14% 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아몬드를 물에 8시간 정도 불린 후에 오븐에 구우면 영양소 흡수율이 3배가량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제품들은요, 이 견과류에 소금을 좀 뿌려서 정말 짜게 나오는 제품도 간혹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그 짠맛을 너무 좋아하셔서 통에 담긴 아몬드를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지기도 하고 쉽게 부패가 잘 안 되니까 보관성도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 염분 섭취가 너무 늘어나서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맛이 없는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의 비법을 가진 귀리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섬유소인 베타글루칸이 소화관에서 젤 형태를 이루면서 포도당의 흡수를 늦춰주는데요. 아침 식사로 귀리를 섭취하면 점심시간까지 간식 욕구가 최대 40%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귀리가 혈당을 안정화시켜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억제하고 또 체내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꼽히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제거하면서 근육을 유지하고 보강하는 슈퍼푸드라 볼 수 있습니다. 먹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편한 건 아무래도 귀리 죽이겠죠. 이 귀리를 물에 3시간 정도 불려서 믹서에 넣고 갈아낸 뒤에 이 냄비에 물과 함께 이렇게 저어주면서 끓이면 완성되는 아주 간단한 레시피입니다.
항암을 받으시면서 독성 때문에 구강에 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귀리죽은 삼키기도 편하고 또 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라면 갑작스러운 섬유질 증가는 이 복부 팽만감을 유발을 해서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20g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증가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7번째는 항산화와 영양소의 진수인 베리류입니다. 신선한 베리도 좋지만 냉동베리는 수확 직후의 급속 냉동 과정을 통해서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등 이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더 보존될 수 있다고 또 원문에서 언급한 점이 흥미로운데요. 실제로 딸기 같은 경우 실온에 24시간 방치하면 폴리페놀 40%가 손실되고 냉동을 하면은 90%가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있는 야채 가게 같은 곳에 가면 딸기 포장해서 이 상온 진열대에 놓고 팔잖아요. 그런 제품보다는 급속 냉동시킨 이 얼린 냉동 딸기가 맛은 조금 덜할지라도 영양분은 더 높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여담으로 베리류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처음 발견된 게 19세기인데요. 영국의 선원들이 냉동 산딸기를 먹으면서 괴혈병을 예방을 했는데 이것이 비타민C의 효능이 발견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베리는 진한 색상일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데요. 요즘은 마트에서도 냉동 제품을 쉽게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사시사철 언제든지 신선한 과일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소개한 이 식품들은 모두 과학적 연구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효력이 뒷받침된 슈퍼푸드들입니다. 암을 치병하고 계시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특히 내장 지방 관리와 면역력 강화에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인 건강에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밥상 위에 이렇게 좋은 식품들을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식탁 위에 올라오는 한 줌의 견과류, 또 한 컵의 베리류, 또 따뜻한 귀리죽, 그리고 부드러운 두부가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서 암치료 후의 회복과 또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